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5.1%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 68.3%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8월 907건을 기록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0건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늘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7,217가구로 전월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에 취약한 주택을 수리 지원해 안심주택으로 전환 후 2026년까지 16,400호를 공급합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고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과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면서 거래 실종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만 가구를 넘어선 데 이어서 5만 가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또 즐거운 부동산 이야기야 돈 되는 좀 정보를 나눠드릴 오늘 시간인데요. 요즘 상당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기보단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감기도 좀 예방하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좀 가만히 있으시기보단 이럴 때일수록 주고받는 또 자문을 구한다든가 좀 정보를 좀 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혼자 머리 싸매고 혼자 고민하기보단 나눔으로써 주고받음으로써 그 안에서의 기회가 생기고 또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오늘도 주고받는 대화 속 안에서 정보가 이 돈이 되는 정보를 오늘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도 추워지고 그래서 마음까지 막 얼어붙는 그런 날들 계속되고 있는데 시작부터 또 이렇게 힘을 주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네요. 그러니까요. 날이 너무 추운데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이렇게 서울경제TV에 문을 두드려 주셨을까요? 저 여주 쪽에 토지 매입한 게 있는데 네. 한번 그 전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여주 그 토지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주시 교동 네, 354-7번지요. 354-7번지요. 네네. 네, 자, 이 토지 지금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여주네요. 경기 여주시의 토지인데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날도 추운데 좀 따뜻한 전망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을 따뜻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모양도 참 예쁘게 생겼고 도로도 이쁘게 잘 붙어 있네요, 시청자님. 네, 거기 여주 저기 전철 들어가면서 네. 그쪽에 도로가 이제 그쪽으로 난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있는데 도로 나는 게 혹시 있는가 궁금해서요. 더불어서 좀 뭔가 짬뽕이 생각나는 주소 이름이네, 시청자님. 네. 교동 짬뽕. 네. 짬뽕도 생각나고 지금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여주역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래서 요 모습만 봤을 때 보게 되면 일반 분들은 도로 잘 붙어 있어요. 예. 주변에 뭐 역이 있어요. 그리고 모양까지 예쁘니까 일반 분들은 이런 부동산을 100% 산다고요. 예, 그쪽에 뭐 도로도 난다 그러고 그쪽에 네. 전망이 좋다 그래서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요것만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잘 됐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 시청자님 엄청 잘 됐으면 지금 하와이 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상담받고 있어요. 하와이가 있어요. 엄청 잘 됐으면 하와이. 이제 뭔가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좀 풀렸을 수도 있고 안 풀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상황은 여주역이 들어온 건 일단 좋고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일부가 이렇게 멋지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있는 쪽까지 개발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개발이 여기까지 되면 참 좋은데 네. 지금은 좀 약간 자금이 투자를 조금은 좀 조심하려고 그러거든요, 여주역 주변 자체가. 아,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태 같은 경우는 뭐 도로, 뭐 역, 모양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이지만 제가 항상 부동산에서 위치를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위치가 좋은 것은 주변이 빨리 커져요, 이렇게. 네. 근데 위치가 엄청 좋다기보다 살짝은 좀 애매한 곳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커져요, 확장이,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막 좋다고 얘기하기 뭐하고 나쁘다고도 얘기하기 뭐해요, 시청자님. 저는 이제 시간을 조금 두고 그래도 그거를 네. 공부해서요. 그래서 예. 여기 한 좀 중간 정도에 속하는데 우선은 여주역 주변 요 앞은 엄청 달라졌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네, 시청자님이 그렇죠. 이제 바로 옆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청자님은 좋은 일이 좀 생기시려면 한 3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만 기다리면 예. 괜찮으실까요? 예, 토지를 우리가 투자하시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은 되게 짧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누구는 또 길다고도 생각을 해. 근데 그 내가 정도는- 토지를 투자를 하고서 3년 뒤에 막 몇 배 오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그렇죠.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은 여주역 바로 남쪽, 북쪽에 좀 투자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이 옆 동네 같은 경우는 여주역 투자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올해랑 내년은 좀 쉽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 누구든지 간에 지금 저 주택 투자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신도시 정책에 맞춰서 김포에 있는 땅값이 오르고 광명시흥 땅값이 오르면서 야 이런 곳에 개발되는데 토지 사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여주역 주변 자체가 정부가 좀 집중 투자를 하는 우선순위 지역은 아닙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집중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향후 1, 2년 뒤에라도 오를 수 있겠지만 여주는 그런 역은 아니다 보니까 기본 네. 한 3년은 좀 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단기- 걱정하시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예, 예. 즐겁게 한 3년만 보유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이거 계획관리 지역 네. 아세요? 네?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아세요? 네네. 이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토지를 공부하실 때 뭐 네. 계획 관리가 좋냐, 뭐 생산 관리가 좋냐, 뭐 농지가 좋냐, 뭐 산이 좋냐, 뭐 이거 막 있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을 좀 몇 번 공부하고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갈색 이런 계획 관리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계획관리 시청. 지역 예? 좋다고 하죠. 그쵸. 왜냐하면 뭐 용적률 뭐 건폐율이 막 높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계획 관리는 또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비싼 값에 샀으면 어쨌든 뭘 사든지 간에 내가 사고 나서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비싼 값을 주고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낭패잖아요, 시청자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요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 좋지만 요거 위에 제일 중요한 건 위치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뭘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 신경 쓰셔서 모양, 뭐 도로 다 좋지만 위치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투자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 여주시 교동의 토지 고민 같이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는 곳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도 한 3년 정도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년 후에는 날 추울 때 따뜻한 곳에 가 있기를 바라면서 한 3년 정도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그러면 그 인천에 궁금한 아파트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인천시 남동구 농고개로 네. 68번지 34요. 68번 길 34요. 네. 네. 자, 지금 검색하면 노년 센트럴뷰 아파트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아파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실거주 하시는 아파트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인천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노년 센트럴뷰 아파트인데요. 요거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목소리가 고우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되게 미인이실 것 같아. 자, 시청자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게 역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멋진 역, 수인 분당선. 분당으로 가는 열차구나 해서
바로 역 바로 앞에 뭐 메트로 타워도 있고 시청자님 부동산도 역 앞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동네는 2010년대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 동네 자체가 부동산 지금 우리가 위기다 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이 동네가 상황이 그때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맞습니다. 막 8억 가던 게 막 5억 가버리고 7억 가던 게 막 4억 가버리고 그죠? 네. 그래서 막 하다가 막 빠졌어. 그래서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야. 뭐냐면 올해 2022년 시간이 들면서 요 동네도 올랐다고요. 올랐다가 좀 빠졌잖아요, 또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이제 실거주를 하시면서 마음에 드시고 만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유지는 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변의 호재는 월급 판교선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이게 뭐 예정이 된 게 어쨌든 이제 5년 뒤에 이제 열려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현재는 시청자님 역 앞에서 분당으로 좀 가기가 편하구나. 요거에 플러스해서 판교로 직통으로 해버리는 월급 판교선이 어쨌든 5년 뒤에 좀 열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는 시청자님은 크게 웃으시려면 기본 한 4년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일단 뭐 100호 신도시도 형성이 되고 뭐 서울대학교 이슈도 있고 월급 판교선도 있고 모든 것들이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좋은 일들은 좀 많이 생기시지만 문제가 지금 주택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그렇게 침체는 아닌데 주택 시장이 지금 유독 침체다 보니까 현 상황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좀 부동산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제일 걱정되고 제일 궁금한 건 어떤 부분이 좀 제일 걱정되고 좀 고민이 되세요? 일가구라서 다른 데 분양을 받아야 할지 이거를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규제가 좀 많이 해제가 됐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청약 중에서도 뭐 분양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1주택자여도 분양을 네. 좀 받으시거나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무조건 무주택자분들만 청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주택자분들도 길이 열려있는 청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이내셔도 되고 아,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이 뭐 두 가지 선택인데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얘를 팔아서 전세나 월세를 가서 무주택을 만들고 나서 준비하는 거 하나 방법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요 상태에서 청약을 해서 하는 게 또 두 번째 방법인 거고 네. 물론 1주택보다는 무주택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시는 게 오히려 보면 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약을 분명히 네. 이용을 하면 좋지만 네. 너무 의존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청약에 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네. 얘를 팔아서 뭐 전월세로 갔어요. 네. 그러면 청약은 이제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난 무조건 청약 될 거야 하면 돼요? 그건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네. 자칫 잘못 팔아서 큰 자금을 만드셔서 청약을 준비를 하시다가 네. 갑자기 막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자녀분이 뭐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어쨌든 내가 한 뭐 4억 손에 줬는데 이 4억이 다음 달 되니까 다 사라지시는 분도 봤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자산을 좀 크게 키우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부동산을 하나 사고 저는 잘 팔지 않습니다.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투기성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이게 재건축이 됐네요. 하나 샀는데 재개발이 됐습니다. 하나도 뭐 땅을 샀는데 이게 신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서 내가 건물을 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연들 중에 기본 토대는 막 사고 팔기 마구마구 하기보단 일단 네네. 지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조언은 네. 안정감 있게 하시려면 보유하신 상황에서 청약을 좀 준비를 하시고 꾀하시는 게 정보를 그런 쪽으로 수집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네. 조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보유하면서 이제 청약을 하는 거가 좋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예.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특정 지역 당첨되는 거 빼고는 뭐 네. 무조건 뭐 팔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시청자님. 예, 규제가 예. 다 해제가 돼서. 네네. 예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6개월 내에 팔아라, 1년 안에 처분해라, 처분 서약 써라 막 그랬는데 이제는 네. 또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네. 그 안정적인 방향으로 좀 자부심이 좀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준비 잘하셔서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천 남동구의 노년 센트럴뷰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출구 전략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목표를 하나로 좁혀 놓으면 선택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퇴로도 열어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지금 이 아파트도 보유하신 상태에서 청약 도전해 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5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33평 보유 중인데요. 앞으로 계속 보유해도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하늘 아래 분당이라던 이 성남 분당구 지금 고민입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보유 중인데 과연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시나 봐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아주 좋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한번 뭐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을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복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리고 이 흐름 이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래서 요 판교나 강남 압구정이나 잠실에 복부인분들이 오셔서 요즘 여쭤보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뭐냐. 요즘에 이제 좀 미국이 좀 어려움, 좀 중국의 어려움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게 좀 무엇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에 있어서는 항상 컨셉이 뭐냐면 상급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급지라면 상급지, 상급지라면 최상급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지금 백현 마을 요 5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이제 판교 더블 역세권 있고 오른쪽에 GTX 들어가고 오른쪽에 또 이매역 또 더블 역세권이 있고 더불어서 판교 이 8호선 연장 부분이 또 판교까지 오고 이런 뭐 이슈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GTX A 노선은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A 노선만 뭐 오른다, 좋다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슈가 바로 코앞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백현은 2000년대, 2007년, 2008년 그 바운더리 라인에서 동네가 주변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지은 부동산들 중에서 타 지역도 참 많지만 정말 동네가 일자리까지 요 삼평동 요 북부 라인에서 일자리까지 좀 풍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자녀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키워가지고 어디 취직시키고 싶어 해요? 강남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거나 대기업 아니면 여의도 아니면 판교 같은 곳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은 이 엘리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엘리트들이 가까운 데서 살고 싶지 멀리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한창 유행했던 뭐 화이트 컬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고급 인력이 판교에는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철도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선방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중에서 이 판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급지에 좀 속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부동산이 지금 주택의 정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갈아타기를 도모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 또한도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한한 거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갈아타기도 어렵죠. 어쨌든
버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 A 노선 이런 좋은 철도들이 주변에 가득하고 호재가 있다 보니까 요 백현마을 같은 경우는 미래가 저는 괜찮다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제 옆 동네 이 분당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빨리 되면 참 이제 좋을 텐데 이제 그중에서 이런 서현역이라든가 시범단지가 좀 가득한 여기도 보면 서현역이 과거에는 좀 어려웠던 시절이 뭐 신축 들어오고 물량 들어오고 할 때는 서현역이 좀 죽었었지만 어쨌든 판교 때문에 서현역도 주변이 시범단지 한양이든 현대든 우성이든 한신이든 이렇게 같이 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거 개발을 뭐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 뭐 플랜이 됐든 정확하게 좀 더 빨리 나와서 팍팍팍팍 진행을 하면 좀 더 힘을 내겠지만 정부 입장엔 지금 미국 경기 그리고 중국 경기를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시기보단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하고 가득한 이 북쪽의 인프라와 판교역 주변에 즐길 거 누릴 거리 요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안정감이 좀 크고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좋은 이슈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동네는 제가 아까 비교를 굳이 하나 해드리자면 교동을 제가 아까 여주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여기에서 이제 끝이라고요. 여기에서 끝이고 추가적으로 팍팍팍팍 개발이 막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성장 동력이 크게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 판교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취직을 하면 사람들은 와야 되는 거고 좋든 싫든 월급 받으려면 와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거주를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또 새롭게 유입을 하는 동네가 계속 성장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사람도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도 매력이 좀 덜한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는 매력이 계속 이 분당 라인 자체가 풍부하게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냥 조그만 개발이 아니라 일자리가 가득한 개발이 가득하다 보니까 계속 주택 사업도 잘 되고 분양도 잘 되고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이 몰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도 이렇게 개발을 잘 하고 낙생 이런 공공도 잘 되고 그러면서 뭐 부산은행 뭐 어쩌고 저쩌고 동원 기업부터 해서 땅을 옛날부터 여기 많이 사놨잖아요. 은행에서부터 이런 큰 기업들까지.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특히 뭐 그 외에는 뭐 그린벨트가 뭐 풀려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런 성장 동력이 있는 동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좀 조언을 드리면서 미래는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침체다 보니까 뭐 엄청 발달하기보단 지금 현실적인 조언은 선방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성남 분당구 뭐 판교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판교의 매력이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런 매력들이 또 있잖아요.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이 아파트도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연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여주 네. 쪽에다가 토지를 임야를 좀 사놨어요. 네. 네,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아직 건설은 하지 않으셨고 일단 보유 중이신데 그러면 그 주소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여주시 교동 네.
1-22요. 오늘 여주 교동의 날인지 저희가 아까도 또 비슷한 지역을 받았는데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경기 여주의 날입니다. 또 하필이면 또 교동인데요. 교동에 지금 임야 보유 중이시라고 하세요. 전원주택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과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원주택 생활을 좀 좋아하시어요, 시청자님? 네, 전원주택 좋아해서. 아,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도시 생활에 완전 질리셨구만요. 하여튼 주말주택 좀 갖고 싶었어요. 아, 주말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민이시면 뭐 서울 쪽이세요? 뭐 다른 경기도 쪽이세요?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세요. 네. 서울에서 뭐 여주 뭐 가까우면 가깝고 좀 멀게 느껴지시면 머실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전원주택 용도로 사두신 이 부동산 좀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서 좀 바로 지으실 생각이셨습니까? 후에 지으실 생각이셨습니까? 사서 바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쪽에가 그 임야다 보니까 길도 내야 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자, 토지를 사서 뭔가 거주를 하시거나 바로 이제 월세 받으시는 용도가 있고요, 시청자님. 네. 토지를 그냥 사서 투자 용도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결국 바로 거주를 한다거나 토지를 사는데 월세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자체랑 얘기해서 바로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마디 정도는 내가 좀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내가 바로 건축을 할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사서 투자하는 용도라고 한다면 바로 건축은 안 돼도 주변 개발 호재에 맞춰서 차익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뭘 이제 사셨는데 지금 이제 딱 봐도 길이 없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사전 점검을 하실 때 그 점검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때 하실 때. 그때는 뭐 길이 있길래 그냥 그게 길인 줄 알았는데 뭐 뭘 보긴 봤는데 이제 그게 그건 네네. 줄 알았다는 거죠? 길인 줄 알았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도더라고요. 이제 좀 그런 것들 좀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멀지 않은 곳에 여주역 뿌르지오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때 뭐 아파트도 뭐 명문 아파트인가 뭐 그렇죠. 명품 아파트인가 뭐 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명가타운, 예? 명가타운. 예, 이런 게 있으니까 동네가 기운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주 상담만 지금 2번째라고요, 시청자님. 그러세요? 오늘 여주 짬뽕데이야. 그래서 그 옆에 뭐 전원주택들도 뭐 고급 주택들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렇죠. 갔다 왔는데. 이제 동네가 좀 뭔가 전에 비해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좀 유입이 돼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대우가 와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즉 여주에 있는 땅을 수주받아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뭐 해서 사업 시행사 해가지고 수주받아서 클라테르에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대우가. 네. 분양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전에 비해서 동네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데 내 부동산은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 그런 걸 그렇죠. 보려면 이렇게 지적도만 켜도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네. 앞에 보면 교동 1 도시개발 보이시나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들이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시청자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위쪽을 보시면 딱 봐도 도로 붙어 있는 건 몇 개 없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 그냥 산두렁, 그냥 완전 시골 깡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지적도 하나 탁 키면 뭐가 나왔어요? 여기가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서 홍문 1 도시개발을 하고 홍문 2 도시개발을 하는구나.
그러면 네.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딱 보니까 현 상태에서 여주역을 기점으로 해서 네. 커지고는 있는데 지금 서쪽으로 커지기보다는 동쪽으로 지금 동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얘도 도시 개발을 해요. 얘도 도시 개발을 해요. 그럼 도시 개발을 한다는 건 좀 사업성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든가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이거 개발하면 돈 되겠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 개발하면 돈 되겠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런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까막눈이었죠. 네,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좀 눈을 떴어요. 아, 눈 떴어요? 네. 전문가님 방송 많이 보다 많이 보니까. 봤어. 눈을 좀 뜨셨으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네. 이런 사업성, 이런 투자자분들이 옆에서 이런 도시 개발을 진행을 한다는 건 시청자님한테는 호재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빠르면 한 2년만 좀 더 계시면 좋은 일 생기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유, 전문가님. 전제 조건은 이 도시 개발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돼. 네, 전문가님 항상 방송 잘 보고요. 전문가님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눈을 떴어요. 눈 떴어요. 원래 이랬는데 크게 떴어. 아, 네, 네. 저도 이렇게 시청자님들하고 많이 공감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항상 배우면서 이렇게 상담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 네. 배우면 감사합니다. 끝이 없잖아요, 시청자님. 예, 평생 배워야죠. 평생 배워야 돼. 그래서 네. 여기는 빠르면 한 2년만 해도 좀 좋은 일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번 2년, 요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눈 번쩍 뜨이게 만들어드리는 심청이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여주시 교동에 임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현우 전문가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에 토지를 샀습니다. 세종이 좋다고 해서 3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3년 전에 세종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특별시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일단 뭐 특별하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동네가 지금 특별한지 뭐 간단하게 좀 보면서 좀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은 포인트가 이제 공주, 이 충청도에 있는 땅을 일부를 가져다가 새로운 시로 재탄생을 시켰죠. 그래서 공주에서 토지가 있으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평수가 많으신 분들께서 뭐 서울로 진출하시거나 뭐 수백억 대 건물이 생기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시는 일들이 이런 큰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세종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은 그쪽에서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이 도시가 생기고 IC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 세종 서쪽에 요 IC 부근에 있는 요 주변에 똑같은 장군면이에요. 그래서 요 모습만 봤을 때 보게 되면 같은 장군면이라도 IC가 먼저 일찍이 생긴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이죠. 2010년 그때쯤에 요 IC 라인에서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덜 올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디가 교통이 좋아지고 어디가 개발이 되고 하는 걸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지금 호재가 요 주변에 도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호재가 결국은 서울 세종고속도로인데 서울에서 세종을 가려면 지금 막 2시간 반 걸려요. 왕복이 아니라 그냥 편도로 갔을 때. 그래서 정부가 서울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행정 중심인데 이 동네를 좀 가려는데 교통을 오고 가고 할 때 좀 교통체증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또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런 교통 혜택을 철저하게 받으시면서 이런 일자리 혜택이라든가 교통이 좋아지는 혜택을 계속 앞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게 좋다. 그래서 뭐 어디 파실 거면 저한테 팔아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동산이니까 2010년에 누렸던 장군면에서의 남쪽의 영광이 지금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올 수 있는 그런 보상이 풀리는 곳이니까 내년에 큰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되니까 빠른 매도보다는 내년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저랑 좀 미리 상의하셔서 좀 높게 부르시거나 원하시는 가격에도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니까 즐겁게 한 1년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토지 고민 같이 풀어봤습니다. 지금 뭐 급하실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어깨에 힘 잔뜩 좀 주시고 한 1년 정도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법동에 이편한 세상 대전 법동 20평형 보유 중입니다. 대전 트램 소식은 호재로 어떨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자, 지금 문자 사연 대전 대덕구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전하면 빵순이인 저한테는 빵의 성지 같은데, 자, 지금 유럽에서나 보던 트램이 대전을 달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과연 이 트램이 호재로 작용을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전에 뭐 트램 호재도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특히 뭐 재작년 뭐 대전이나 특히 이제 세종, 충청도 쪽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다가 요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전에 좀 아파트, 이 주택 시장을 좀 보다 보면 일단 대전에서 어찌 보면 제일 이제 높은 곳은 이제 서구죠. 두 번째는 이제 유성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중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덕.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요 동구가 좀 약간은 좀 밀립니다. 그래서 동구는 이제 요쪽 라인이잖아요. 서구는 요 둔산. 그래서 여기 이제 크로바다. 그러면 유성은 어디야? 이렇게 대장이 뭐예요? 도안이라든가 이런 도룡 SK. 그래서 서구 둔산 라인이 여기 1등, 2등은 요 도안, 도룡 SK 라인이고. 그러면
요 중구 있죠, 중구. 중구라든가 요 대덕 라인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구에서 요 이제 법동이 그래도 우리가 대전에서 3순위다. 그래서 법동 재개발 이게 1구역이 돼서 들어간 이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청자님께서 이제 보유를 하시면 갈아탄다면 유성 쪽으로 도모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대전이 어쨌든 트램이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앞을 좀 바라보실 때 좀 이런 개발들이 좀 빨리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포지션을 좀 안정적으로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두드리면서 이 포지션을 좀 가져가심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동산들이 20%에서 30% 빠지고 뭐 40%까지 좀 근접을 했고 더불어서 일부 지역은 뭐 40%나 넘게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주택시장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지금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복부인서부터 예전서부터 큰 자산가분들도 주택을 그렇게 투자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항상 자산이 좀 있는 사람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이 법동 같은 경우는 트램이 좋은 게 뭐 딴 게 아니라 결국 트램이 연결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 이 대덕 라인에서 요 둔산, 요 학군이 좋고 요 교통도 좋고 뭐 이용할 인프라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편한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진행을 하지만 빨리 뭐 착착 되는 부분은 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갈아타고 뭐 다른 걸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요쪽 라인에 좀 가격 변화, 여기 라인에 좀 가격 변화를 좀 주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어쨌든 내년 상황에서 트램이 좀 더 가속화되고 좀 더 빨리 되길 좀 기원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대전에서 순위가 뭐 1순위는 아니어도 3순위 정도에서 안정적인 포지션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뭐 유지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에 과연 이 트램이 호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사연이었었는데요. 뭐 이 트램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호재가 되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뭐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빵의 성지였던 대전, 철도 덕후들의 마음까지도 끌어잡는 트램의 성지가 될 수 있을지 저도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현우 전문가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